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기원에서 이제 학사하고 이제 박사 수료까지 하고 나왔고, 이제 아이들이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뭐 유전이라든지 뭐 신경생물학 해서 이제 논문까지 해서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해서 이제 저는 시대인재랑 이제 다운 교육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수능에서 이제 과탐 중에서 생명과학 원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게 해마다 난이도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지구과학이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념형 13문항 나와서 이거는 이제 성실하게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고, 이제 준킬러 4문항, 킬러 3문항이 나오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킬러가 3문항이 나오고, 시험이 약간 쉽게 나오면 이제 준킬러가 5문항, 킬러가 1문항 적게 해서 이제 2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막 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급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비유전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킬러 문항을 못 풀더라도 그냥 찍더라도 무조건 1등급은 나오거든요.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이 가장 중요하고, 해서 이제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항이 이제 뭐 자극에 전달해서 뭐 신경, 그다음에 근수축 나오는 거고, 이제 준킬러랑 킬러가 이제 유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냐? 개념형 문항에서 보통 아이들이 빨리 풀고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 뒤에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즉 이제 자료 해석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제 해석이 오래 걸려서 이제 평상시보다 한 2분 정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이제 뒤에 문제를 풀 수 없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킬러가 보통 킬러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제 준킬러 문항의 난도 증가로 인해서 여기서 시간이 빡빡해서 애초에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이 킬러 문항 자체를 보지를 못해서 이제 3문제 정도를 아마 못 푼 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문항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을 빽빽하게 집어넣어서 이제 시험이 이제 어렵게 느껴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킬러 3문제 못 풀어도 42점이면 1컷. 이제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킬러 1문제 못 풀어도 47점 1컷이고, 이제 시험이 평이하게 나오면은 이제 2문제 틀려도 45점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45점까지만 시험이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실력으로 풀어서 다 맞출 수는 있는데, 이제 42점이 1컷이 걸리면은 이거는 절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내에 이제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42점 1컷이 걸리면은 전국에서 인원이 한 100여 명, 한 130명 중 130명 그 정도가 1컷이 이제 만점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그 학생들도 다 한 문제는 찍어서 5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다 풀고 50점을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 다 풀고 50점 받는 학생들이 극소수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그러한 학생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마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유형은 절대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이제 보통 모의평가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4번이 아이들이 여기 처음에 이제 가장 숨 막히는 문제였는데, 이게 뭐냐, 기존의 두 가지 유형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 가지고 까다롭게 느낌 문항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즉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출제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겠지 하고 이제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근수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데, 이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근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3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은 그냥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1분 정도면 풀 수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세이브를 시켜야지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절대로 모든 문제를 다 시간 내에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17번은 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표 가계도라고 해서 이제 가계도가 뭐 보통 이제 뭐 아버지, 뭐 자녀, 뭐 손자까지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되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학년도 기출문제 이제 문항의 변형인데, 그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어도 이건 그냥 눈으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수업을 들어도 눈으로 풀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네, 이제 제가 항상 올해도 아이들한테 이 표 가기도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보너스다 해서 3분이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희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시험 시간에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19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제 생명과학 원이 약간 변질이 돼서 약간 수수께끼를 푸는 이제 퍼즐처럼 변했는데 그래도 예시를 들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물찾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갈림길에서 이제 힌트를 마주쳤을 때 그럼 당연히 여기서 힌트를 제시한 방향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출제자가 힌트를 주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별개의 조건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풀이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준 힌트를 잘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서 이것도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출제 원리를 잘 알고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게 연습을 공부하면 이제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만점이나 이제 아니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제 특히 개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개념 파트는 이제 반복해서 네, 책을 회독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절대로 회독을 안 하거든요. 왜?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 쉬운 거에서도 이제 틀리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해서 이제 개념 파트는 무조건 반복해서 하고 얘는 이제 문제를 양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선지가 있으면 반드시 교재에다 단권화 시켜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논리적으로 푸는 이제 준킬러라든지 킬러 같은 경우는 절대 시중 해설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 시중 해설지는 강사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50%의 해설은 이제 해설이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심지어 그 해설지는 한 명의 학생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쓴 거라서 이제 안 좋은 풀이를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 해설지는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를 먼저 복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지 말고 내가 푼 풀이가 정말 베스트 풀인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풀었는지 해서 이제 내가 찍어서 풀었느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풀었느냐 해서 반드시 복기를 하고 나서 그럼 이 복기가 내가 올바른지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해설지가 아닌 본인이 듣는 수강 선생님의 풀이랑 직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 수험장에 가서 그 강사의 사고 방식대로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이제 대학생들이 쓴 풀이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 반드시 이제 선생님의 풀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복기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틀린 문항, 못 푼 문항, 이제 풀이가 안 좋은 문항들을 약간 한 풀고 나서 기억이 약간 3, 4일 정도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시 풀어보면은 좋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왜?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N수생이랑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많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N수생에 비해서 못 푸는 거 아니야 하고 복습은 안 하고 그냥 해설지만 보고 막 문제만 많이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형태가 돼서 반드시 꼭 반복해서 이제 복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N수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보면 95% 학생들이 여전히 N수를 하더라도 안 하고 대략 5% 학생들만 하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언제든지 주더라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심지어 지난주에 줬던 문제도 못 풉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국 수능에서 만점 내지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3도 조급하긴 하지만 제발 복기 반복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저는 이제 원리 학습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암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생명과학 강사들 중에서 제가 암기를 가장 적게 시킵니다.
원리를 알면 굳이 암기를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학습의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그다음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특히 생명과학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임 어택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스킬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게 이제 원리만 가지고 일관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저절로 누적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해설지를 이제 제 조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해설을 작성하고, 아이들이 이제 카페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조교가 아닌 제가 직접 해설을 담으로써 아이들이 제 풀이를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 아이들 성적이 고3 단과 평균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인재 재종 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바이벌 단과 평균은 1등입니다. 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복기하고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는 이제 개념이랑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강이 되면은 이제 봄에는 이제 고난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배운 거를 이제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때부터 벌써 이제 아이들이 실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약점 체크 및 이제 실력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이제 출제 기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력이 점정에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가 아이들이 실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네,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이제 겨울 시즌에 이제 보통 유전부터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준킬러 해서 저는 신경이랑 근수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전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개념 파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해서 이제 개강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컨텐츠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다원에서 하면은 시대인재 컨텐츠 안 쓰시나 그러는데 네, 동일하게 시대인재 컨텐츠 쓰고, 그래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기출,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다른 문항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제 엔제라든지 이제 모의고사 진행되고 있고, 이제 컨텐츠가 절대로 고3은 못 풉니다. 근데 왜 많이 주냐? 이제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뭐 개념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준킬러, 어떤 학생은 킬러 해서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자기의 실력에 맞게 이제 선별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즌 1은 이제 비유저는 개념부터 심화까지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이제 수능, 모의평가, 교육청, EBS 기출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다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저는 특히 개념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선지가 이제 3가지만 출제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다 제시를 해서 한 문제를 통해서도 네,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유저는 이제 문제를 원리를 학습해서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관리 시스템은 이제 보통 대다수의 선생님들 같은데 저는 이제 주간 테스트 외에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조차도 못 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지난주 내지는 이제 2주 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랜덤으로 줘서 이제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영상도 제공되고,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테스트 결과 및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1대1로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아이 부족한지 해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수능 50점 후기 보시면은 이게 올해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일관되게 풀어야지 수능에서도 네, 시간이 이제 부족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다 풀어서 네,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어떤 학생이든지 고3이더라도 충분히 5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내년이 마지막 수능이긴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